다음으로 13번째 문제입니다. PD 지역이는 지역의 과도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을 합니다. 이에 대응하는 포상기를 고르래요. 자, 일단 한번 적어보면요. PD, 얘는요, 비례 미분 지어다. 그지요? 자, 요 놈은 어디에 대응이 되느냐? 실제 진상 보상기에 대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반대로 PI, 얘를 우리가 비례, 아이고, 적분지어라 부릅니다. 이 친구를 뭐라 하죠? 지상 보상기요. 요게 조금 혼동이 된다. 그죠? 일단 뭐 저는 이렇게 바로 적었지만 일부 분들에 있어서는 이 PD가 지상인지 진상인지 겁나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쨌든 우리가 일단 이 미분하면은 D, 적분하면 I인가 한다. 그죠? 그죠? 적분하면 인테그랄이니까 I. 그죠? 그럼 미분은 그냥 D.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제가 스트레스가 너무 쌓인 나머지 소주 한 잔 땡기러 갑니다. 딱 차려고 앉았는데 옆에 조금 만취하신 분이 있대요. 그래서 저한테 막 진상짓을 합니다. 그럼 우리 입에서는 막 욕이 나가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와, 진상치기네. 이 사람이 미쳤나? 미쳤어요? 이런 말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상하면 미가 들어가더라. 이렇게 챙기시면 조금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봐주시고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4번째 문제입니다. 과도체계의 과동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없 물었습니다. 자, 첫 번째 보기 보니까 백분율 오버슈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르게 우리가 상대 오버슈트라고도 부르죠. 이 친구의 수식이 이렇게 돼 있대요. 그죠? 실상 이 상대 오버슈트는 최종값분의 최대 오버슈트를 백분율로서 표현하는 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승 시간은 최종값의 10%에서 90%까지 도달하는 데 요하는 시간이더라. 맞죠? 보통 관련도 문제를 보면 여기 뭐 100%까지 도달하는 시간이더라.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90%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맞는 말. 얘도 일단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쇄비는 이렇더라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실상 이 감쇄비는 꽤나 잘 나오는 친구 중에 하나다. 끼죠. 이 감쇄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버슈트 관점에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오버슈트분의 제2 오버슈트. 그죠? 그래서 이 친구가 틀렸더라.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네 번째 참고적으로만 보겠습니다. 정정시간, 다르게 우리가 응답시간이라고 부르는데 이 친구는 응답의 시험값의 허용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5% 내에 안정되기까지 요하는 시간이더라. 실제 이거는 시스템에 따라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 어쨌든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수치값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놈에 대해서는 뭐 참고조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은 15번째 문제입니다. 단위 피드백 지역의 개루프 전달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단위 계단 입력에 대한 정상 편차는 물었습니다. 자, 다시 단위 계단 입력에 대한 정상 편차. 좀 더 자세히 들어갔을 때 이때 편차를요 우리는 정상 위치 편차라고 부르죠. 자, 일단 저는 이렇게 안내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상 편차에 대한 수식을 적어본다.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기본적인 정상 편차는요. 리미트 s는 0으로 보낼 때 1 플러스 게루프 전달함수분의 s 곱하기 입력함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다들 이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복습한다 이런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단위 계단 입력을 넣을 때, 그 다음에 단위 램프 입력을 넣을 때, 그 다음에 포물선 입력을 넣을 때, 실제 이 세 개 입력이요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 어떤 해석을 할 때 기준에는 값들이 됩니다. 그죠? 이런 것도 한 번씩 어쩌다가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단위 계단 입력은 우리가 S분의 1로 쓸 수가 있고요. 단위 램프 입력은 S 제곱분의 1. 그다음에 포물선 입력은요. S 3승분의 1요. 그죠? 그러면 실제 이에 대한 편차, 즉 이런 입력을 쓸 때 편차 뭐 참고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를 뭐라 한다고요? 앞에 했던 것처럼 정상 위치 편차. 이 친구는 정상 속도 편차. 이 친구는 정상 가속도 편차.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체크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단위 램프 입력을요, 우리가 다르게 정속도 입력이라고도 부릅니다. 한 번씩 그 시험 문제에 단위 램프 입력이라는 말 대신에
정속도 입력을 넣었을 때 편차를 구해라. 요 딱으로 물어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야 이거 뭐지? 뭐지? 하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드러나 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럼 얘는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정가속 입력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등가속 입력이라고도 불러요. 자, 어쨌든 간에 이놈에 대한 편차들은요. 요 위에 있는 R 자리에 이놈 넣고 이놈 넣고 이놈을 넣음으로써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이렇게 바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표현되더라. 이 친구는 이렇게 표현되더라. 이 친구는 이렇게 표현되더라. 자, 그래서 물론 우리가 요 수식만 가지고 가서 입력 요 놈이 주어질 땐 얘를 넣고 얘가 주어질 땐 얘를 넣고 얘가 주어질 땐 얘를 넣고 이렇게 들고 가셔도 되지만 얘를 기준으로 잡아서 그냥 분모에 S 한 번씩만 더 취해주면 되구나 이렇게 들고 가셔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놈에 있어서 이 정상 편차를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지금은 이놈 자체가 뭘로 주어져 있다? 계루프 전달함수 주어져 있다. 그럼 여기다 그대로 접목을 하면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뭐 수식을 변형하거나 정리할 건 없기 때문에 S에다가 0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요놈 딱 보니까 아이고 이거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다시 우리가 분모를 좀 정리하면 2분의 3이 될 겁니다. 그럼 이 친구를 다시 정리하면 얘는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 정상 위치 편차는 2번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안내를 드리자면 이 극한을요, 여기 게루프 전달함수가 있는 이 덩어리에 적용했을 때 이 값을 우리는 정상 편차 상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놓아 주시면 언젠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째 문제입니다. 단위 피드백 시스템의 게루프 전달함수가 여러 콜럼 주어졌을 때 이 시스템의 특성 방식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생각을 했을 때 이 문제를 이렇게 푸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알기로 특성 방식은 전달함수의 분모가 0이 되는 수식이었어. 그래서 정리하니까 s제곱 더하기 3s 더하기 2는 0이 되네. 그러면 1번이 있네. 아이고야 꿀맛이다. 그죠? 근데 실제 이렇게 하면 이 문제는 틀린 게 됩니다. 왜 틀렸느냐? 실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간단히 안내를 한번 드려볼게요. 아이고. 우리가 뭐 특성 방식을 짠다. 우리 시험에 있어서 어떤 전달함수가 주어졌을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정의로 따지자면 전체 전달함수 분모가 0이 되는 방정식이에요. 그럼 이때 말하는 전체 전달함수는 정확하게 뭡니까? 헤르프 전달함수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게루프 전달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자, 게루프 전달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는요, 크게 뭐 유도 없이 바로 안내를 하자면 이 친구의 분모와 분자를 더한 게 0이 되더라. 이렇게 하면 특성 방식이 되더라. 자, 근데 여기서 실제 정의는 뭐다? 요 놈이죠. 체크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근데 게루프 전달함수 주어졌을 때는 그 친구의 분모와 분자를 대해서 0으로 하면 우리가 그 게루프 전달함수를 가지고 전체 페루프 전달함수를 짜서 도출한 특성 방식과 똑같이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구분하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이 친구가 실제 전체 전달함수가 아니라 뭘로 주어져 있다? 게루프 전달함수로 주어져 있다.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막바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친구의 분모를 한번 적으면 s 플러스 1, s 플러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s 플러스 3이 돼요. 그치요? 그쵸? 영어로 넣으면 되더라.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이걸 전개하면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 더하기 s 플러스 3이 된다. 그죠? 다시 최종 마무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실제 정확한 답은 요 놈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풀이는 여기서 끝이 났는데 혹시나 아니 왜 이렇게 될까? 이게 진짜 맞나? 궁금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한번 더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주어진 걸 보면 얘가 단위 피드백 시스템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 피드백 시스템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요거야. 피드백 경로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 그쵸? 얘를 우리가 단위 피드백 시스템이라 부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전체 전달 함수를 한번 따봅시다. 즉, 페로프 전달 함수 한번 따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R분의 C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쵸? 그러면 여기에 주어진 그대로 짜면은 우선에 전향 경로 이득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좀 빠졌네요. 도트. 자, 그래서 전향 경로 이득, 요놈 기준으로 그냥 GS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아래쪽에 1에다가 마이너스 이제 피드백 이득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피드백 이득, 다른 피드백 경로 이득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게루프 전달 함수요. 맞습니까? 어쨌든 지금 요 기준으로 따면은 피드백 이득은 이놈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자리에는 우리가 GS를 쓰면 되는데 부호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게루프 전달 함수를 어떻게 줬습니까? 이런 값으로 줬어요. 그쵸? 그러면 결국은 요 GS 자리가 이놈이 되는 거니까 이 값 자체가 요거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그대로 접목을 시켜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런 꼴이 될 거예요. 그죠? 물론 요거를 수식을 정리해서 뭐 진행하셔도 되겠지만 그럴 필요 없죠. 어쨌든 요 놈 자체가 우리가 전체 전달 함수라고 봤을 때 이 분모 값이 0이 되는 게 특성 방정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다 다시 쓰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양변에다가 여기 있는 분모를 그대로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까지만 딱 놓고 봤을 때 요놈과 요놈이 어때요? 똑같죠? 그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게루프 전달함수 나와 있을 때는 뭐 요걸 해석해가지고 전체 전달함수를 짤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된다? 게루프 전달함수의 분모와 분자를 대해서 요거로 넣으면 되더라. 이게 곧 특성 발시된다.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 페루프 전달함수가 주어졌는지 게루프 전달함수가 주어졌는지 구분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근히 요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시겠죠?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7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게로프 전달함수에 대한 근궤적의 분지점은 하고 물었습니다. 분지점은 우리가 다르게 분리되는 지점이다. 분리점 혹은 근궤적이 이탈되는 지점이다. 이탈점이라고도 부릅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근궤적의 분리점 혹은 분지점 혹은 이탈점 어쨌든 이 친구는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자, 저는 이렇게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값들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시스템의 특성 방정식을 먼저 짭니다. 이 친구를 어떻게 하느냐? S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합니다. 그 미분한 결과를요, 0으로 놨을 때 이때 나타나는 S 값이 분리점에 대한 값이 됩니다. 물론 그 뒤에 2차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우선에 이것부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뭐가 주어져 있다? 게루프 전달함수가 주어져 있다. 그럼 요 놈을 가지고 특성 방정식 짜봅시다. 회의상 fs라고 쓸게요. 자, 게루프 전달함수가 주어졌을 때 특성 방정식은 어떻게 짤 수 있다고요? 이 친구의 분자와 분모를 합해서 0으로 두는 것으로 짤 수가 있다고요. 그지요? 그래서 바로 쓰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S 플러스 4, S 플러스 5 더하기 K는 어떻다고요? 0이라고요. 그럼 요거를 바로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라고요? 얘를 그냥 S에 대해서 미분시키라고요. A 자체를 S에서 미분시키라고요. 그럼 그때 S 값 자체가 뭐가 된다? 분리점.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 친구 한번 미분시켜 봅시다. 즉, 요런 거죠. 자, 요놈 미분하면 18S, 요놈 미분하면 20. 이놈이 어떻다고요? 0이라고요. 그러면 끝났습니다. 지금 보면 S에 대한 2차 방정식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근해 공식요. 근해 공식 쓰면 S 값 두 개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안내를 드려볼게요. 보통 근해 공식 하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와, 땀에 이 근해 공식 나 이거 못 해먹겠네. 이거 몰라, 기억도 안 나. 그죠? 그러면 요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은
제가 이제 계산기를 가지고 푸는 방법 안내를 드릴 건데, 기본 개념을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때 근의 공식은 우리가 이렇게 짤 수가 있습니다.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요. 자, 근데 요거를요, 계산기를 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 일단은 제가 안내를 드리는 계산기의 기본 기종은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fx 570ES 플러스 시리즈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여러분 계산기 켜 보십시오.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우리가 이 근의 공식을 쓰려면 모드를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드 버튼 누르신 다음에, 모드 버튼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죠? 누르신 다음에 5번 EQN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눌러봅니다. 그럼 여러분들 화면상에 1, 2, 3, 4 해가지고 4개의 항목이 뜰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 3번을 한번 보십시오. 3번 보면 이런 꼬라지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쵸? 즉, 이 모드에서 5번 눌리고 3번을 눌리게 되면 이게 무엇을 쓰는 모드가 되느냐? 근의 공식을 쓰는 모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3번 눌러봅니다. 3번 누르면 여러분들 계산기 화면 상에서는, 이게 계산기 화면상이라고 보면 이렇게 뜰 거예요. A, B, C 되어 있고 처음에 여기 음영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값을 가지고 바로 적용을 해볼까요? 저 우리가 요 놈과 비교를 했을 때 S 대신에 S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A 값은 3이 될 거고요. 이놈이 B값, 이놈이 C값이 될 거예요. 그러면 3 누르신 다음에 이꼴 버튼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에 3이 들어가고 이제 여기에 음영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18 눌러주고 는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음영이 넘어갔죠. 그럼 여기다가 20 기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는을 한 번 더 눌러봅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 계산기 상에서는 뭐 x1 해가지고 어떤 값이 뜰 거예요. 그렇죠? 아마 뭐 처음에는 이렇게 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그 계산기에 오픈 누를 때 쓰는 AC 버튼 있죠? 그 위에 보시면 이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 한번 눌러 보시면 이 친구 값이 마이너스 1.47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는을 한번 더 눌러 봅니다. 한 번 더 누르면 두 번째 X 값이 나와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 버튼 누른다라고 치면은 마이너스 4.53 정도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끝났죠? 이놈에 대한 값 자체. 우리는 어쨌든 S 기준이니까, S에 대한 값이 두 개가 나오네. 하나는 마이너스 1.47, 하나는 마이너스 4.536.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뭔데 이거? 두 놈 다 복이 있는데? 우리 시험은 무조건 답이 하나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일단 여기서 편법을 먼저 안내를 드리자면, 이런 값이 나왔을 때,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가장 작은 값이 답이 됩니다. 끝. 물론 여기서는 좀 더 정확한 이론이 더 있습니다. 자, 나는 좀 더 정확한 이론을 들어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이제 듣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이제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몇 번 써보시면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추가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결과적으로 뽑아낸 값이 S값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47 그리고 마이너스 4.53이 됩니다. 그럼 실제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값이 안 될 거예요. 그럼 이걸 판별할 수 있는 것은 근 궤적이 어느 영역에 나타나는지 판별함으로써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근궤적이 나타나는 영역은 어떻게 판별할 수 있습니까? 일단 여기에 있는 이 게루프 전달 함수의 극점과 0점을 S 평면에다가 표시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요. 여기가 실수축이 될 거고 여기는 허수축이 될 거예요. 그럼 지금 보시면 다 극점밖에 없네요. 극점이 하나는 0이요. 하나는 마이너스 4요. 하나는 마이너스 5요. 자, 그럼 이렇게 놨을 때 어떻게 하냐면 각 값에다가
일단 라인을 하나씩 쭉 꺼 놓습니다. 그리고 항상 맨 우측에 있는 값을 기준으로, 이놈을 기준으로 요 앞에 있는 이 영역이 1번 영역, 그 다음이 2번 영역, 그 다음에 3번 영역,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서 근 궤적은 항상 어느 영역에만 존재를 하느냐? 홀수 영역에만 존재를 합니다. 짝수 영역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근 궤적이 발생한 영역을 골라라 라는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0에서 마이너스 4 사이, 그리고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무한대 사이, 여기서 근 궤적이 존재할 수 있더라. 그럼 우리 요 값을 여기다가 한번 도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47은 요쯤 될 겁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4.53은 요쯤 되겠죠? 근데 여기는 근 궤적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이탈점이 안 되더라. 답은 요 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가니까 이건 너무 힘든데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보면 됩니까? 항상 두 값이 나올 때 작은 값이 일반적으로 분리점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지난 자세히 안내를 드려봤는데 어쨌든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요겁니다. 자, 다시 분리점을 계산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특성 방정식부터 짭니다. 얘를 어떻게 해라? S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봐라. 그리고 이때 이때 S에 대한 값이 뭐가 된다? 분리점이 된다. 정확하게는 S의 값에 있어서 작은 값. 아시겠죠? 이게 이 문제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같은 상태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제어 시스템에 대한 특성 방정식의 근은 하고 물었습니다. 결국 특성근을 구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특성 방정식부터 짜야 됩니다. 자, 일단 요 앞에 있는 요 놈이 뭐예요? 상태 행렬. 우리가 흔히 A 행렬이라고 부르는 상태 행렬 아닙니까? 그죠? 다르게 우리가 이 친구를 뭐 시스템 행렬, 뭐 개수 행렬, 뭐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특성 방식을 짤 때는 요렇게롬 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처리해 봅시다. 우선에 상태 행렬이 지금 2차 행렬입니다. 2바 2 행렬이에요. 그러면 이때 요 놈은요 2차 단위 행렬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에 있는 거 연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S 그대로, 여기는 3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요. 그 다음에 여기는 S에다가 마이너스 오니까 플러스 5요. 그러면 여기서 이 행렬의 전체 연산값, 크기 값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곱한 거, 마이너스 이렇게 곱한 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표현을 하면 S 더하기 5 마이너스에 2개 곱하면 마이너스 6 되겠네요. 다시 전기를 하면 S제곱 더하기 5S 더하기 6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수분해를 하면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특성근 값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요. 답은 이렇게 3번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때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와, 다음에 나 이 인수분해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앞에서 안내를 드렸던 우리 근해 공식 있죠? 계산기 두드리는 방법. 그쵸? 요거를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넣어 보시면 이때 값이 똑같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를 가지고 근해 공식 써먹는 거는 은근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다음으로 19번째 문제입니다. 상태 방정식 이어놈에 있어서 상태 행렬, 즉 A 행렬이 이렇게 표현될 때 시스템의 안정도는 어떠한가? 라고 물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실제 이 상태 행렬이 2차 행렬로 나온다면 이놈에 대한 특성 방정식은요, 당연스럽게 2차 방정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특성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앞에 했던 개념에 접목을 하면 전달 함수의 분모가 0이 되는 수식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임의의 상수더라 이렇게 놓겠습니다. 요 놈은 일단 얘가 2차 방정식이랍니다. 우리가 흔히 이 분모가 2차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개를요 2차 지연 지역에 혹은
그에 대한 요소를 2차 지연 요소라고 부른다. 기절. 그러면 이놈에 대한 기본 꼬라지를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S제곱 더하기 2제타 오메가 n S 더하기 오메가 n 제곱분의 오메가 n 제곱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놈의 특성 방정식과 얘를 비교를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제타 값을 뽑아냄으로써 안정도를 충분히 뽑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뭐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들여다보자면 이 제타를 우리가 뭐 제동비라고도 부릅니다. 이 제동비 값에 따라서 우리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1입니다. 일단 0보다 작더라. 제타가 0보다 작더라. 그럼 이때는 실제 이 과동답 자체가 발산 진동을 하게 됩니다. 즉 불안정하더라. 그죠? 그 다음에 제타가 0일 때는 완전 진동을 하게 됩니다. 혹은 무한 진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우리가 임계 안정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제타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영역에 있답니다. 이때를 우리는 감쇄 진동 상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부터는 실제 어떠냐면 안정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제타가 1이다. 그럼 이때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임계 진동.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임계 진동과 임계 안정은 구분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1보다 크다. 그럼 이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진동이 없다. 비진동력.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오죠. 복차원에서 봐주십시오. 그리고 실제 이런 진동에 대한 용어는요. 제동에 대한 용어로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이 비진동을 제동에 대한 용어로 바꾸면 과제동력. 임계진동은요. 임계제동력. 감쇄진동은요. 부족제동력. 그 다음에 완전진동은요. 우리가 무제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얘는 애초에 뭐 제동의 개념을 가지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동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체크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우리 한번 뽑아내 봅시다. 제가 조금 서론이 너무 길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요 놈을 가지고 일단 특성 방식도 짜 보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우리가 왼쪽에다가 다시 칸을 만들어서 합시다. 자, 이놈에 대한 특성 방식 한번 빠르게 들어가 봅시다. 우리 앞에 했던 대로 요걸 토대로 쓸 수가 있다.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모르겠어요. 이게 뭐 꿀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 안내를 드리자면 상태 행렬에 있어서 위에가 0, 1로 된다. 자, 다시 위에가 0, 1로 된다. 그러면 솔직히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짜시면 됩니다. 2차 행렬이니까 2차 수식이 될 거예요. 맨 앞에 거는 그냥 S제곱 쓰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값부터 요 두 개의 순서를 바꾸고 부호를 뒤집으면 바로 끝납니다. 아시겠죠? 어떤 경우에 위에가 0, 1인 경우에 아시겠습니까? 간단히 예시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들었을 때 0, 1 예를 들어 마이너스 뭐라고 할까? 뭐 6, 마이너스 5가 있다. 그럼 이놈의 특성 방식은요. 물론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위에가 0, 1이네. 그러면 S제곱에다가 요거 순서 바꾸고 부호도 바꾸자.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 보면 이렇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조건에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위에가 0, 1일 때요. 아시겠죠? 여기 위에가 0, 1이 아니라면 이렇게는 바로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써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단디 체크해 주십시오. 자, 어쨌든 우리가 이런 특성 방정식 값을 뽑아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제타 값을 뽑아내면 되겠네요. 그럼 우선적으로 이거부터 비교를 합시다. 자, 이놈의 실제는 뭐예요? 이놈 아닙니까? 그쵸? 그럼 이놈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결국 이놈 값 자체는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래쪽을 조금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없애고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오메가 n 제곱은 2네요. 그러면 오메가 n은 루트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타를 구하기 위해서 가운데 값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타 오메가 n은 3이 되네요. 그럼 제타는 이 오메가 n분의 3이 되네요. 근데 우리가 이 오메가 n을 방금 이렇게 뽑아냈다. 그죠? 자, 그래서 뭐 요거를 계산기에 두드리면요 아마 1.06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어이구야 1보다 크네. 야, 그러면 요거는요 일단 진동이 있다 없다? 없어요. 비진동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과제동입니다. 그럼 이때 안정도는요, 아이고 안정해라 끝이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제가 부가적으로 좀 많이 언급을 했는데, 좀 많이 길었다.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풀어내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놈의 특성 반식 짜서, 이렇게 2차 시스템의 기본 꼴과 비교함으로써 풀어낼 수 있더라. 자, 다음 문제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째 문제입니다. Z 변환시의 값과 라플라스 변환시의 값이 같은 시간 함수는 엥? 야, 이런 거 나오면 진짜 맛있게 달달하게 드셔야 됩니다. 누가 있죠? 이 친구야. 끝. 그래서 우리가 요 놈을 단위 임펄스 함수라고 부르죠. 이 단위 임펄스 함수는요, 재미난 게 Z 변환을 해도 1이요, 라플라스 변환해도 1입니다. 끝입니다. 아시겠죠? 확실히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놈과 요 놈에 있어서 Z 변환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기본적인 출제율이 꽤나 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시간함수 UT, 즉 단위 궤도함수는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한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S분의 1요. 그럼 이것도 이렇게 놓겠습니다. 지수함수. exponential my t승. 이 친구를 라플라스 변화하면 S 플러스, 이거 봤을 때 1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치요? 자, 그 다음에 Z 변화를 합니다. 근데 요 두 놈은요, Z 변화할 때 기본 꼬라지가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Z 마이너스 어떤 거 분의 Z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Z 변화를 하게 되면, Z 마이너스 어떤 거 분의 z가 됩니다. 이걸 평행사 이렇게 할까요? 마이너스 at승. 그럼 얘는 플러스 a가 되겠죠. 그죠? 자, 일단 기본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여기에 들어갈 것은 무엇이냐? 이놈들의 그 꼬라지 자체가 되겠구나. 간단히 말하면 이놈은요, 다르게 1 자체가 지 꼬라지 아닙니까? 그래서 1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이 친구는 그대로 이렇게 넣으면 돼요. 다만 이산 시간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시간의 형태가 좀 바뀌더라. 그래서 요거는 조금 챙겨 놓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24년 1회에 출제가 되었었던 이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에 있어서 20문제 풀이가 끝이 납니다. 모쪼록 저와 함께 한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합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